즐거운 영상 제작을 위한 첫걸음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비리즈입니다. 열심히 준비해서 잘 촬영한 다음에 후반 작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. 이 촬영한 원본 중에서 쓸 부분만 남기고 잘라내고, 그리고 그거를 흐름이나 내용에 맞춰서 순서를 이렇게 재배치하는 작업, 바로 컷 편집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이 컷 편집을 할 때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이 영상 장르에 따라 혹은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 다양한 컷 편집 유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. 그리고 이 유형에 따라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까지 공개하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겠죠? 비리즈 프리미어 프로 지금 시작합니다. 첫 번째 유형은 소스 몽땅형입니다. 이 편집을 시작을 하면은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두고 거기에 모든 소스를 다 올려 놓은 다음에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편집을 하는 타입입니다. 이 정리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른데요. 이 시퀀스에서 안 쓰는 컷을 바로바로 지우기도 하고, 혹은 OK 컷을 그 위 트랙으로 올려서 구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. 이런 방식은 스케치 영상처럼 별도의 스토리보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곤 합니다. 그러니까 전체 이 영상 소스를 반복해서 확인을 하면서 영상의 분위기라든지 혹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아가면서 편집을 하는 거죠. 이런 경우에는 영상의 전체 분위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. 단점이라면 이 원본 소스를 여러 번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거, 이 편집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간혹 이렇게 소스를 정리를 할 때 이 시퀀스에서 이렇게 보다가 바로바로 저희가 이렇게 지우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렇게 지우다 보면은 나중에 다시 써야지 하는 경우가 또 생기게 됩니다. 그러려면은 다시 이 프로젝트 창에서 찾아야 되고 또 시간 걸리고 귀찮고 막 그렇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바로 팬케이크 타임라인을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. 우선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뉴 아이템 눌러서 시퀀스 만들고, 이번에는 원본이라는 시퀀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리고 이 소스에 있는 모든 녀석을 다 이 원본 시퀀스에다가 올려줍니다. 그리고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. 이렇게 해서 또 시퀀스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컷 편집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. 해서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면 보통 이렇게 이 타임라인 위에 탭으로 구분이 되잖아요. 그 상태에서 이 컷 편집 탭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아래쪽으로 쭉 내리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뭔가 이동시킬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. 지금 보이시죠? 여기서 손가락을 딱 빼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을 팬케이크처럼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원본이 모아져 있는 시퀀스에서 OK 컷을 찾는 거예요. 쭉 보다가 이거 괜찮네요 하면은 요 아래쪽 컷 편집으로 쓱 내려주고, 또 이렇게 보다가 이거 괜찮네 하면 또 이런 식으로 쓱 내려주고, 또 보다가 괜찮은 거 있으면 또 아래로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쓱쓱쓱 내려주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은 이 원본은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빠르게 OK 컷을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골라내줄 수가 있습니다. 다 끝나면 이렇게 원본 샘플 타임라인 닫아주면은 우리가 원래 쓰던 대로 이렇게 컷편 타임라인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.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요, 이 작업 순서에 따라서 시퀀스를 여러 개 만들어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 간혹 보면은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처음 소스 인풋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출력할 때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, 이거 시퀀스 여러 개 만든다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. 여러 개 만들어도 좋습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원본 시퀀스, 그 다음에 컷 편집 시퀀스, 그 다음에 자막 작업, 그리고 최종 출력하는 버전까지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그 시퀀스를 만들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. 특히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해야 하는 경우엔요, 이렇게 최종 선택하고 컨트롤 C, V에서 똑같은 시퀀스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이 녀석의 이름을 언더바 2 혹은 또 복사를 해서 또 이 녀석의 이름은 언더바 3 이런 식으로 기존 버전을 유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면은 이게 수정하기 전에 했던 작업 내용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. 그리고 간혹 가다가 원래 버전으로 또 돌아가기도 합니다. 자,
두 번째 유형은 한 땀 한 땀 편집형입니다. 이 편집을 시작을 하면은 시퀀스를 만들고 소스를 더블 클릭해서 소스 창에다가 띄운 다음에 거기서 인점 잡고 아웃점 잡아서 한 컷 한 컷씩 이 타임라인에 붙여 나아가는 그러한 타입이에요. 이런 형식은 이 스토리보드가 있는 영상,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편집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. 멘트나 혹은 나레이션에 맞춰서 영상을 편집할 때 뭐 그러니까 뭐 뉴스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뭐 정보 전달형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뭐 브이로그도 이런 장르에 속할 수도 있겠네요. 이런 것들을 편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한 땀 한 땀 제일 잘 나온 부분을 골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던 소스 몽땅형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. 자, 이 유형으로 컷 편집을 할 때는 이 프로젝트 창 아래 보시면은 여기 요 아이콘 있거든요. 아이콘 뷰라는 이 녀석을 눌러서 이렇게 썸네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조금 창을 키워볼게요. 이렇게 해서 키워보고 여기 이 소스 폴더 클릭하면은 이렇게 별도의 탭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. 그래서 요 아래 이 슬라이더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썸네일의 크기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? 자, 여기서도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요. 썸네일은 보통 이 영상 소스의 가장 첫 장면이 자동으로 썸네일로 지정이 되거든요. 근데 뭐 영상 중간에 내가 원하는 내용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첫 장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. 자, 그런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 창에서 마우스를 위에다 올려놓고선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은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,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가 나오는 난 이 장면을 썸네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옮기고 이 상태에서 우클릭 누르면 팝업 메뉴가 쭉 뜨거든요. 거기서 이 아래쪽에 셋 포스터 프레임이라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녀석을 클릭을 딱 해주면은 이렇게 원하는 장면, 지금 이렇게 있죠? 원래는 이게 가장 첫 장면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원하는 장면으로 이 썸네일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취소하고 싶으면은 그냥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클리어 포스터 프레임 하면은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른 팁은 스토리보드 만들기입니다. 원래는 이 프로젝트 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 정렬이에요. 이렇게 바둑판 형태로 자동으로 정렬이 되는데 이 프로젝트 창 아래 있는 요 아이콘 프리폼 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을 클릭을 하면은 이 썸네일들을 원하는 형태로 배치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 공간을 마치 스토리보드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면은 이 소스 폴더가 별도의 탭으로 열려져 있는데 만약에 듀얼 모니터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클릭 하신 다음에 언독 패널 딱 눌러주시면 이게 별도의 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녀석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 별도 옆에 있는 모니터에다가 옮겨놓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저희는 지금 그게 아니니까 일단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올려주고요. 그런 다음에 1 옆에 있는 물결 무늬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우선 바꿔주도록 할게요. 그래서 여기 슬라이더 이렇게 조절하시면은 썸네일 이렇게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저는 일단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준 다음에 지금 이렇게 프리폼 버튼이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흐름에 따라서 이 소스를 구분을 하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 전체 풀샷이나 이렇게 인트로 부분에 이런 걸 써야지. 그리고 뭐 두 번째 부분에는 아이가 나오는 컷을 뭐 이렇게 골라 써야지. 이런 식으로 흐름에 맞춰서 비슷한 소스들을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이것도 한번 살짝 들어갔다가 아이랑 걸어가는 거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좋겠구나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그래서 이 녀석 드래그해서 이렇게 정렬을 해두면은 마치 이 공간들을 이렇게 스토리보드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원본 소스가 딱 한 개밖에 없는 유형입니다. 뭐 게임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혹은 라이브 방송을 재편집하는 분들이 여기에 속하겠죠. 그러니까 이 소스가 화면을 녹화한 거 혹은 뭐 방송 녹화한 거 아주 긴 1시간짜리 클립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. 뭐 사실 이런 경우는 그냥 뭐 방법이 없습니다. 그 원본 소스 하나를 타임라인에 올려놓고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면서 편집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. 뭐 나름의 컷 편집 팁이라고 하면은 이 모니터링을 할 때 이렇게 쭉 보다가 괜찮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M을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타임라인에 초록색으로 마커를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콕콕 찍어주는 거죠. 이거는 지금 이렇게 타임라인에 생겼는데 소스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M을 누르면은 이렇게 소스 위에도 마커를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원본이 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
미리미리 마커를 찍어 두면은 사용할 부분을 체크를 해두는 거여서 나중에 소스를 찾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마커들은 우리 이 탭 중에 보면은 마커라는 탭이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뭐 간단한 메모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남겨줄 수도 있고, 혹은 필요 없는 거를 이런 식으로 지워줄 수도 있으니까 이 마커 탭 이용하시면 좋고요. 그리고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은 서브 클립으로 쪼개는 방법도 있습니다. 우선 이 원본 소스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소스 창에서 열리잖아요. 그래서 이 소스 창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요 정도에서 나는 시작을 해서, 그러면은 I를 눌러서 이렇게 인점을 잡아주고요. 쭉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임을 해서 여기서 내 게임이 끝났다라고 하면은 O를 눌러서 아웃점을 찍어줍니다. 그러면 인점과 아웃점이 이렇게 생기죠.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누르면은 팝업 메뉴가 쭉 뜨는데, 여기서 Make Sub Clip이라고 있어요. 윤설 클릭을 딱 해줍니다. 요거 아래 체크박스는 이 서브 클립을 편집을 가능하게 만들 거냐, 아니면 정말 이 인점 아웃점에서만 편집이 되게끔 할 거냐 물어보는 건데, 이거 뭐 그냥 여러분 취향대로 해주시면 되고, 저는 일단 체크를 풀어둘게요. 해서 뭐 게임 1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OK를 딱 눌러주면은 이렇게 게임 1이라는 서브 클립이 또 생기게 됩니다. 이 녀석 이렇게 드래그해서 딱 놔둬 보면은 아까 저희가 인 아웃점 찍어줬던 그 부분에 해당하는 영상만 이렇게 생기게 돼요. 이 통으로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짜리 소스를 잘라 나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뭐 게임 1, 게임 2, 게임 3 이렇게 해서 서브 클립으로 나눠 놓으면은 그나마 좀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컷 편집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혹시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지 확인하셨나요? 뭐 사실 현업에서 전문가들은 어느 한 가지 유형만으로 작업을 하지는 않고요. 상황에 따라서,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편집 방식을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.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한 번에 하는 게 좋아, 나는 한 컷씩 한 컷씩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더라도 이 새로운 방법을 시도를 해봤을 때 의외로 좋은 점을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서 응원 부탁드려요. 모든 분들이 즐거운 영상 제작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비디지였습니다. 안녕.